지난 9월에 발생한 중국 영아의 사망. 멜라민 공포의 시작이었다. 이 직접 사인은 심장마비겠지만 간접 사인은 결국은 급성 내지는 만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발암물질, 퓨라. 유해물질은 점점 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속 유해물질. 그 실체를 밝힌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식품 속 유해물질 적발 현황입니다. 유해물질이 적발된 수입 국가들을 보면 중국이 43건, 미국이 26건 등으로 나타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 식품의 52%, 즉 반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적발된 유해 물질들을 보면 마약 성분인 에페드린과 성기능 강화 치료제인 바데나필, 그리고 가장 최근 사건으로 지난 6월 중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에서 검출된 페놀프탈레인이 있는데요. 이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우려물질입니다. 이처럼 먹는 식품 속에서 상상치도 못할 유해물질이 나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 전 세계를 강타한 멜라민일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멜라민을 비롯한 신종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지난 9월 12일 한 영아의 첫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 후 중국 시내 곳곳의 병원은 2살 미만의 영아들과 그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모두 신장결석을 걱정하는 부모들이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아파요. 죽을지도 몰라요. 애가 죽는다면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 아이가 잘못될까 엄마는 애간장이 탄다. 중국 영아들의 고통은 농가에서 우유에 멜라민을 섞음으로써 시작됐다. 한 외신에 따르면 현재 4명의 영아가 사망했고 9만여 명의 신장결석 환자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4만 내지 5만 명의 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멜라민 파동. 그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수만 명의 중국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린 신장결석이란 어떤 병일까? (66살의) 이봉덕 씨. 벌써 10개월째 신장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다. 수차례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결석을 제거하고 있지만 또 한 차례의 수술을 앞두고 있다. 조금씩 간을 까다가 아파요. 통증이 와요. 세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수술 들어왔는데요. 좀 몸이 안 좋아 들어왔어요. 이봉덕 환자가 신장결석은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에 돌이 생기는 병이다. 이봉덕 씨가 처음 허리 쪽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오른쪽 아래 요관과 왼쪽 신장에서 결석이 발견됐다. 요 흰 게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오른쪽 요관에도 돌이 있어서 맞고 있어서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왼쪽 콩팥 속에 콩팥이 전체로 커다란 돌로 꽉 차 있는 녹각석이라고 하는데 그 돌이 커다란 게 또 있어서 그래서 양쪽에 돌이 다 있는 상태로 오신 분입니다. 수술실에선 이봉덕 씨의 요관경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수술법은 소변이 나오는 좁은 통로에 내시경을 넣어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상처 없이 돌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시경에 포착된 결석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꺼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결석을 완전히 제거한다. 신장 결석에서 빼낸 크고 작은 돌들. 신장 내에 생긴 결석은 소변의 배출을 막아 방광을 꽉 차게 만든다. 그러면 주변에 염증이 생겨 폐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신부전, 무기능신, 아니면 폐혈증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무기능신은 떼내야 되고 신부전이 오면 신장 이식받을 때까지 계속 투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콩팥 일부를 절제를 해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백색가루인 멜라민은 눈과 피부에 접촉 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조심해야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공업용 물질인 만큼 사람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유해 물질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멜라민 파동에 경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뜻하지 않게 멜라민을 먹게 될 경우 인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작팀은 경북대 정규식 교수와 함께 쥐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쥐는 정상군과 멜라민 투여군, 그리고 멜라민과 시아누릭산 공동 투여군으로 나누었다. 시아누릭산은 멜라민을 장기 섭취했을 경우 인체 내에 형성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방식의 실험 방법은 멜라민의 장기적 섭취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멜라민 단독 투여 시에도 각종 미생물 대사라든가 또 다른 멜라민 부수 화합물에 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공동으로 서로 결정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급성 손상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아누릭 애시드를 같이 투여해줘야 됩니다. 현재 멜라민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제작팀은 쥐 실험을 통해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실험 4일 후 신장의 겉모습을 살펴보았다. 한눈에도 그 차이가 느껴졌다. 대조군과 멜라민군의 신장과는 달리 멜라민과 시아누릭산 공동 투여군에서는 신장이 노랗게 변해 있었다. 기능을 잃은 것이다. 손상된 신장 내부를 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신장 세포 내에 수많은 결석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멜라민은 시아누릭산과 공동작용으로 신장 결석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멜라민과 시누릭 애시드산에서 투여군에서는 아주 전반적으로 다 돌이 이렇게 형성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멜라민과 시누릭 애시드산이 결석 형태가 결정적으로 신장 급성 신장 손상을 준다는 걸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라민이 어떻게 신장 결석을 만드는 것일까? 우리 몸의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멜라민은 주로 신장에서 문제가 된다. 다른 노폐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멜라민은 실제로 거름종이 역할을 하는 사구체와 세뇨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된다. 여기에 체내 대사작용에 의해 생기는 시아누릭산과 결합하면 결정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신장 결석이다. 지난 10월 28일 세계보건기구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멜라민이 섞인 분유를 먹은 영아들에게서